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수업을 찍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어, 바쁘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업로드하는 게 좀 쉽지 않네요. 그래도 차분차분하게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할 작품은 수오제기입니다. 자, 우선 감상열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수오제라는 집의 이름을 통해 작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깨달은 바를 밝힌 한문수필이다. 이거 중요하겠죠? 자, 수호제의 의미와 작가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저자가 정약용 선생님이에요. 정약용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그렇죠. 정약용 하면 호가 다산이다. 다산 선생이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배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쓴 작품들이 많아서 유명해졌다. 뭐 이렇게도 알 수 있겠죠. 원래도 유명하신 분이지만 그런데 뭐 귀양 가서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써가지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수호제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수는 지킬 숫자죠. 그리고 오는 나오자입니다. 그리고 제는 집제 혹은 서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기록할 기자 맞나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제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나를 지키는 집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나를 지키는 집 혹은 서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기 전에 이 집의 형제들 이름 좀 살짝 알아볼게요. 자, 정약용 선생님의 그 형제들 정약현 그다음에 정약전. 저는 솔직히 큰 형님보다는 다른 형님들 이름이 좀 더 익숙한 것 같긴 해요. 정약종. 네. 그리고 정약용. 그리고 배다른 형제가 또 한 명 있었대요. 아이고, 요거 좀 지워볼게요. 한 사람 누구였냐면 정약횡이라고 있었답니다. 네. 그래서 정약현,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정약횡이라고 하는 이렇게 형제들이 있었는데요. 제일 큰 형님이 이제 정약현이다. 이거 지금 왜 설명했냐면요. 밑에 한번 이제 본문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수호제라는 이름은 큰 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자, 우선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이 이름을 듣고 너무나도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자, 왜?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물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아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그러니까 뭐 나를 지키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근데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너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결국 뭐냐면 여기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자, 이를 통해 독자의 호기심, 흥미를 유발하고 있죠. 진짜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나도 궁금해지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 다음 가볼게요. 자, 다음 가기 전에 요거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자, 쏘리. 여기서부터 색깔 좀 바꿔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왜 수호제라는 이름을 붙였을까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승. 자,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다시 한번 또 살펴볼게요. 내가 장기로 귀양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되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 같아요.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자, 여기 보니까 결국 뭐예요? 깨달음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작자의 저자의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만은 지켜야 한다. 나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다음 가볼게요.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정원에 여러 가지 꽃나무나 과일나무들을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속에 깊이 박혔다. 내 책을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감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옹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대야 한두 개에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지금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나와 있죠. 밭도 지킬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여기 보게 되면 또 책도 없앨 사람이 있겠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내 옷이나 양식이나 이런 것도 별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 밭도 지킬 필요 없고 집도 밭, 집, 그 다음에 책, 그 다음에 옷과 곡식 이런 것들 여기 옷이나 양식이라고 했으니까 밭, 집, 책, 그 다음에 옷, 곡식 이런 것들 자, 다 지킬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서 지금 지켜야 할 것은 뭐다? 나만 지켜야 한다.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나머지 지금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라도 못 가는 곳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익으로 깨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을 주어도 떠나간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며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 더 잃기 쉬운 것이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않았는가. 자, 여기 읽은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다 잘 달아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잘 달아나는 건지 난 모르겠네. 자, 모르겠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익으로 깨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만큼 잘 달아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유혹에 쉽게 빠진다. 그쵸?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익으로 깨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라고 하는 또 요런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속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세속적인 이익 때문에도 떠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간다라고 되어 있고 눈썹이 새까맣고 이 뒤에 나오는데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결론은 지금 위에서 말한 대로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세속적 이익에도 떠나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한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너무너무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잘 잠가야 된다. 여기 나와 있죠. 어찌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않았는가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결국 뭐냐면 이렇게 나를 굳게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이렇게 여기 어찌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않았는가. 결국 뭐냐면 철저하게 수양하고 나를 잘 다스려서 나를 잘 지키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바로 색깔 바꿔줄게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승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가 바로 전입니다. 자,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좀 어려운 내용으로, 어려운 내용이지만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는 현상적 자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자가 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현상적 자아는 같은 말 세속적 자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혹에 많이 흔들리고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자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 나는 누구라고 볼 수 있냐? 이렇게 한번 빼서 써볼게요. 잘 보일 수 있게. 본질적 자아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자아라고 볼 수 있겠죠. 본질적 자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냐면 지켜야 하는 나라고 볼 수 있겠죠. 본질적 자아는 지켜야 하는 나겠죠. 라고 볼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왜 그랬는지.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무관대의 비단 도포를 입고 12년 동안 대낮에 미친 듯이 큰 길을 뛰어다녔다. 자, 이거는 이제 벼슬길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아마. 네. 결국 현상적 자아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상적 자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게 되었다. 이거 결국 뭐냐면 어떤 얘기냐면 이제 귀양 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귀양길. 아, 그렇구나.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에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에는 나에게 물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뭐냐면 이럴 때 자문, 자답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냐면 결국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물어봤는지.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러서 왔는가? 내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왜 그 본바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자, 그러나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 결국 그래서 결국은 붙잡아 버렸네. 아, 그렇군요. 이때 둘째 형님도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남의 지방으로 왔는데 결국 둘째 형님이 누구냐면 아까도 얘기했었잖아요. 누구냐면 정약전. 아이고,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사람 이름이니까 검정색으로. 자, 우리의 둘째 형님 정약전이요. 아까 이래서 설명한 거예요. 자,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남의 지방으로 왔다. 결국 같이 귀향을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다 벼슬길에 나아갔다가 좌천이 되고 즉 귀향을 가고 그러면서 자기 성찰과 반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누굴 찾게 되었다? 본질적 자아인 나를 찾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바로 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나를 잃어버린 경험을 바탕으로 결국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리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나를 지키는 것, 즉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내 큰 형님만이, 큰 형님 이름이 뭐라고 했죠? 네. 이거 말고 이걸로. 큰형님 이름이 뭐였었죠? 아, 정약현. 자, 큰형님만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앉아 수호제에 앉아 계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잠시만 요것도 한번 가볼게요. 나를 잃지 않았다. 좋은 거죠? 여기도 나를 잃지 않았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보려면요. 보통은 이렇게 앞뒤에 수식해주는 말, 즉 꾸며주는 말이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 나를 잃고 아이고 여기 아니네요. 요거 하나만 지워볼게요. 여긴 나를 잃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를 붙잡아서 요게 좋은 거네요. 나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 보니 얘가 바로 본질적 자아일 것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나를 잃지 않고 했으니까 여기도 역시 본질적 자아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편안히 단정하게 수호제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잃지 않았다. 나를 잃지 않았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좋은 나죠? 그쵸? 본질적 자아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큰 형님이 그 거실에 수호제라고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 형님은 언제나 말씀하셨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 오직 내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호제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게 바로 큰형님이 거실에 수호제라고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형님은 언제나 말씀하셨다. 아버님께서 내게 태연이라고 자를 지어주셔서 나는 오로지 태연을 지키려고 했다네. 태연 여기 나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본질을 뜻한다. 저 이거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자라고 하는 거는 호랑 다르대요. 그래서 이게 자라고 하는 거는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성인이 되면서 사회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호는 이 정약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호는 뭐였냐면 찾아보니까 하외였대요. 하외. 아이고 요거 지우고 자, 우리의 정약현 선생님. 우리가 왜 정약용 선생님은 다산 선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바로 호거든요. 자, 우리 정약현 선생님의 호는 하외였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노을 밖, 노을 너머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뭐 자연과 이제 뭐 좀 자연 친화적 약간 이런 호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뭐 이거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내게 태연이라고 자를 지어주셔서 오로지 나는 내 태연을 지키려고 했다네. 그래서 내 거실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자, 하지만 항상 이렇게 but, 영어로 but, however 이런 얘기가 나오는 뭐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말로 하자면 그런 단어 뒤에는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제가 항상 늘 세모치고 보는데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가볼게요. 하지만 이것은 핑계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라고 했으니 자 여기에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나를 지키는 것이 크다.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말씀이 진실이다. 와, 이래서 뭐예요? 맹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성현의 성인의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호제의 기로 삼는다. 자, 여기가 바로 이 글을 쓰게 된 창작 동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정약용 선생님이 본인이 나를 잃어보고 본질적 자아를 잃어보고 다시 또 그 본질적 자아를 찾아가는 그 과정과 깨달음을 찾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결국 이 작품, 이 수호제기라고 하는 걸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어떤 내용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제. 뭘 지키는 것의 중요성?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 거기에 나는 어떤 나일까요? 본질적 자아라고 볼 수 있겠죠. 진짜 나예요. 이거는 완전. 그쵸?
그래서 본질적 자와 반대되는 말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세속적 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상적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면 내용은 우선 본문 분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이 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한문 수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기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대상을 관찰 혹은 기록하여 연구하게 기억하려는 목적이 담긴 한문 문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한문으로 쓰여졌던 게 아마 이제 번역됐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호 제기가 좀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작품을 봤을 겁니다. 이와 비슷한 기로 끝나는 말이 뭐가 있냐면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그렇죠. 이와 비슷한 작품 열하일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썼죠? 그렇지. 똑똑하다. 박지원 선생님이 썼습니다. 이게 열하일기가 어디 갔다 오고 쓴 거냐면 청나라의 문물을 보고 와서 쓴 작품이 바로 열하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것도 이제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청나라 문물에 대한 이제 감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조선 사회에 이제 좀 형식만 중시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도 담겨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이와 비슷한 한문 수필이었다라고 하는 거 역시 기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리의 정약용 선생님 되게 똑똑하고 또 언제 때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 어떤 왕 때였냐면 정조 때 활약했던 분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그 정약용 선생님 하면 여러분 뭐 떠오르세요? 저는 수원화성, 거중기 뭐 이런 거 떠오르거든요. 굉장히 뭔가 실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약용 선생님은요, 어떤 종교를 믿었냐면 천주교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래 그 고려시대에는 불교,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유교였기 때문에 이 이외에 나머지 이제 종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박해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건 이제 한국사 시간이나 역사 시간이나 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천주교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도 사실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좀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정약용 선생님의 인물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약용 선생님의 후예들 누가 있을까요? 요즘 나오는 그 연예인들 중에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의로, 선생님이 좋아하는 선생님의 이상형. 자, 정의로 배우 혹시 아세요? 모른다. 모를 수 있죠. 주말 드라마에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모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혜인, 이 친구는 아마 알 것 같아요. 정혜인 배우. 이 사람이 다 정약용 선생님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를 지키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를 지키는 집이다라고 하는 이런 수호제라는 곳을 지어놓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즉 본질적 자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학의 인식적 기능과 관련되는 부분이었어요. 왜 그랬냐? 인식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네 글자로 정리할 수 있어요. 알게 된다. 뭘 알게 되었죠? 그렇지.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인식적 기능에 해당되는 작품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끝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텐션이 높은 사람인데 밤에 이렇게 수업을 찍게 되면 조금 텐션이 낮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을 거라고 믿고 자, 편하게 잠자리에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낮에 듣거나 그러면 잠자리에 들으시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